우선 수상 먼저 보자. 1030번. 1030번. 연립부등식 봅시다. 자, 2차 부등식 하나랑 그 다음에 절대값 부등식 하나 더 가지가 있다. 자, 얘를 풀었더니 그 해집합에 자연수 1이 포함된대. 여기서 n 값은 정수고. 자, 우선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보자. 풀리는지. 자, 우선 2차 부등식 먼저. 2차 부등식은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인수분해가 되는지 봐야 되겠지. 뭐 2, 3, 3, 2가 되겠죠?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붙이고 맞지? 아니지. 되나? 1, 2, 6, 2, 3 안 되지? 이거 안 되나? 6x제곱 마이너스 12된 x 3n제곱 1, 3이지? 2, 3이라서 1, 3이지.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2x 마이너스 n 3x 마이너스 3n이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풀어보면 일단 첫 번째 2차 부등식의 n은 2분의 n과 n 사이다. 일단은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은 x 값이 2분의 n 그 다음에 n 사이가 되겠죠. n은 정수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겠지. 절대값이 있는 거 보자. 자, 절대값 쉬운 게 2 이상이므로 두 번째도 풀어보면 3x-2n이라는 값이 2 이상이거나 또는 3x-2n 값이 마이너스 2 이하다. 그래서 정수 n에 대해서 두 번째 해를 구해보면 x는 3분의 2n 플러스 2 이상이거나 또는 x는 3분의 2n 마이너스 2 이하가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뭐 정리가 됩니다. 그렇지? 그때 이 부등식의 해집합에 무엇이 1이 포함될 때 그때 연립부등식의 뭐 해를 직접 구하란 말이죠. 그럼 n 값을 구하란 말입니다. 그렇지? 그럼 n 값을 구해보자. 정수 1이 포함되기 위한 조건. 그러면 여기서 n은 정수라고 했으니까 우선은 뭘 생각하자. 정수라고 했으니까 n이 양의 정수일 때 음의 정수일 때를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n이 자연수란 말은 없다. 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자. 첫 번째, n이 0은 될 수 없으니까 자연수. 양의 정수일 때. 양의 정수일 때는 이 형태 그대로 간다. 그러면 뭐 연립부등식을 우리가 만든다면 2분의 n에서 n 사이 일단 숫자로 그 다음에 3분의 2n 플러스 2 이하 그 다음에 요거 이하 교집합이 지금 1이 포함되어 있지. 3분의 2n 마이너스 2 이하 3분의 2n 플러스 2 이상 예를 들어서 3분의 2n 플러스 2 3n과 n 2 이하 일단 보자. 뭐 적어보자. 대충 뭐 이렇게 보면 이 사이에 교집합 범위에 자연수 1이 포함되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 대소관계입니다. 결국 대소관계다. 그치? 어떤 대소관계? 2분의 n과 3분의 2n 마이너스 2 또는 n과 3분의 2n 플러스 2의 대소관계. 이해되니? 이 각각의 지금 검은색 부분 사이에 있는 값과 양쪽으로 지금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큰 형태에서 어떤 부분이 교집합 범위에 해당할 것인지 그 교집합 범위에 해당하는 녀석에 1이 들어가야 되겠지. 자연수 1이. 그래서 대소관계를 구해봐야 돼요. 정수, 자연수 n 값에 따라서 이 대소관계가 서로 바뀔 수 있겠지. 그래서 그걸 봐야 된다. 문제는 핵심은 곧 형태를 보면 2분의 n보다 3분의 2n 마이너스 2가 만약에 크다. 그러기 위해서는 3n이 4n 마이너스 4보다 4가 커야 되니까 만약에 이 관계가 성립하려면 n 값은 4보다 클 때겠지.
이더니 n값이 4보다 크면 3분의 2n-2가 2분의 n보다 클 수 있단 말이죠. 오케이? 네. n값이 4보다 크면 보다시피 얘가 큰 건 맞는데 n이 4보다 크면 2분의 n은 2보다 커집니다. 얘더니 n이 4보다 크면 2분의 n은 2보다 커지지. 그렇지? 그렇다면 공통범위에 무엇이 1이 들어갈 수가 없죠. 얘더니 그래서 x가 1이 포함될 수 없다. 어떤 형태든 간에 x가 1이 들어갈 수가 없지. 반대로 상황해보자. 2분의 n보다 3분의 2n-2가 작을 때 3분의 2n-2가 작아서 2분의 n이 클 때 그러면 이때는 n이 4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렇지?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는 n이 4보다 작을 때다. n이 4보다 작을 때니까 형태로 치면 보자. 2분의 n이 있고 3분의 2n-1은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죠. 형태로 치면 아니다. 이렇게 안 할게. 소리. 이렇게 하니까 너무 복잡하거든. 다르게 풀자. 자, 해집합은 나왔는데 어쨌든 이 부등식의 해에 1이 포함된대. 다르게 풀게. 괜히 복잡하게 풀었네. 1이 포함될 때 그 말은 각각의 부등식에 x 대신에 1을 넣어도 성립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냥 1 대입할게. 그래서 x가 1일 때 각각의 두 부등식이 둘 다 성립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1 넣어보자. 6-11n 3n 제곱이 0 2야. 절대값 씌우자. 3-2n이 2 이상.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 그냥 바로 대입하자. 부등식에 x 대신에. 그래서 풀어보면 3n-2 그 다음에 뭐 n-3 똑같겠지. 그래서 n 값은 3분의 2에서 3 사이다. 첫 번째는. 두 번째도 마찬가지다. 1이 포함되니까 2n-3의 절대값이 2 이상이므로 2n-3이 2 이상이거나 또는 2n-3이 마이너스 2 이하다. n 값은 2분의 5 이상이거나 n 값은 2분의 1 이하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둘 다 만족하는 공통 정수 n 값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둘 다 만족하는 공통 정수라면 보자. 2분의 5, 3, 2분의 1이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 n 값은 n은 보다시피 3밖에 없겠죠. 2분의 5보다 크고 이 n 값을 뭐 부등식으로 다시 표현하면 3분의 2에서 3 사이 그 다음에 2분의 5 이상 뭐 2분의 1 이하니까 만족하는 공통정수는 3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n이 3이죠. 해집합은 n이 3이다. 끝이다. n이 3일 때이므로 실제 x에 대한 부등식의 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값이겠죠. 2분의 3에서 실제 x는 3 사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녀석 n이 3이면 3분의 4 3분의 4 이하 n이 3이면 6이니까 3분의 8 3분의 8 이상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기겠지. 그래서 공통 범위는 요 사이값이 됩니다. 2분의 3에서 3분의 4 사이 3분의 8에서 3 사이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기겠죠. 그래서 보다시피 n이 3이면 만족하는 형태는 두 가지 해집합이 생기겠죠. 잠깐만, n 3 맞지? 3이면 2분의 3에서 3까지고 n이 3이면 3 이후 3분의 4 맞지? 잘못 썼나? 3x-2n의 절대값이 2보다 크다 맞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맞지? 그러면 만족하는 정수는 n은 3밖에 없는 거 맞지? 3분의 2, 2분의 1 2분의 5 3 하나밖에 없고 맞지? 응. 답을 잘못 적었나? 3분의 8에서 3분의 8에서 잘못 적은 거 없지? 2분의 1
인수분해 잘못했구나. 이게 11n이 안 나오지. 우리 인수분해를 왜 이렇게 했지? 3x-2n, x-3n이겠다. 그치? 3x 3n이 돼야 되고 2x랑 마이너스 n이지. 그래야 11n 나오지. 그래서 3분의 n과 2분의 n 사이구나. 쏘리. 2분의 n과 3분의 n 사이다. 잘못 보이네 완전히. 2분의 n과 3분의 n 사이다. 이게 맞다. n3은 맞고 n3은 맞고 얘는 맞고. 그래서 n이 3이니까 실제로는 이게 아니고 뭐 그렇구나. n이 3이라면 첫 번째 해집합이 맞지? 11 맞지? 그래서 n이 3일 때니까 실제로 풀면 1에서 2분의 3 1에서 2분의 3 사이가 맞고, 두 번째는 n이 3이면 2분의 1에서 아니다. n이 3이면 요거는 3분의 4 3분의 4 밑으로 내려가고 3분의 8 3분의 8 이상이지. n이 3이면 3분의 8 2분의 3과 3분의 8을 비교해보면 6분의 9고 6분의 16이지. 잠깐만. 그럼 3분의 8이 위에 있는데 n이 3이면 해집합이 하나만 나오지. 뭐 이러냐. 1에서 3분의 4 맞고 2분의 3에 2분의 1이 아니지. 2분의 3n이지. 소리. n이 3이라면 그래서 요거 위쪽 범위가 2분의 9가 되네. n이 3이면 2분의 3n이니까 2분의 9까지 잘리고 3분의 8에서 다시 올라가겠지. 그래서 두 번째 해집합은 3분의 8에서 그래서 2분의 9 사이가 됩니다. 오케이, 여기 맞다. 그래서 일단 부등식을 만족하는 x 값이 1이 있으니까 1을 대입했을 때 만족하는 n 값 찾아야 돼요. 3인 거. 보세요. 한번 보자. 1031번. 자, 주어진 연립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2 또는 1에서 3 사이다. 두 부등식 보자. x제곱에 ax 플러스 b 0이야. 두 번째는 x제곱에 cx 플러스 d가 0 이상. 자, 얘를 공통 범위를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2 점 하나라는 거. 이 녀석의 해집합이 마이너스 2라는 지점 점 하나와 나머지는 1부터 3까지다. 자, 그러면 각각을 이걸 인수분해했을 때, 그치? 자, 2차 식이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면 어떤 형태의 해가 만들어져야지 교집합이 마이너스 2랑 1부터 3까지만 되는지 보자. 첫 번째 형태는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 된다면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되겠냐? 알파에서 당연히 베타 사이가 되겠지. 알파보다 베타가 크면 이 형태로 되겠죠? 2차 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애니까.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x-감마, x-오메가가 오면 그 값이 0 이상일 때는 뭐 예를 들면 x는 감마 이하 또는 x는 오메가 이상, 감마보다 오메가가 클 때 뭐 이런 형태로 반드시 생길 거야. 그렇죠? 근데 얘랑 얘를 교집합해서 해집합이 얘가 나와야 돼. 그렇죠? 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끼워 맞춰보자. 첫 번째,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 해가 있는데 교집합했을 때 마이너스 2라는 지점 하나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점 하나. 범위가 아니고 점 하나가 들어가야 돼. 그럼 뭐냐? 감마. 아래쪽에 있는 감마 값이 뭐 걸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감마와 알파가 일치하면서 그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두 녀석의 교집합이 점 마이너스 2 하나만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위쪽 범위 1에서 3 사이가 해당되려면 지금 알파랑 감마는 그러면 마이너스 2니까 위쪽 범위 오메가 이상에서 오메가 값이 1이 되면서 됩니까? 그래야지 해집합의 형태가 마이너스 2라는 지점 하나,
그 다음에 1에서 3 사이 범위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저 2차식에 2차 부등식에서 2차 방정식의 해가 총 다 나옵니다. 알파와 감마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아래쪽 범위인 오메가 값은 1이 돼야 되고 제일 큰 실근 형태의 베타는 3이 돼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A, B, C, D 각각에 대해서 이제 식 만들자. x제곱 ax 플러스 b는 알파 베타를 두 실근으로 가진다. 마이너스 2와 3을 실근으로 가지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꼴이 돼야 돼요. 두 번째, x제곱 cx 플러스 b라는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감마 마이너스 2와 그 다음에 1을 실근으로 가져야 되지.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1 꼴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ABCD를 구한 겁니다. 반드시 이 형태가 되어야지만 해가 점 하나와 범위 하나로 정해질 수 있겠죠. 너네 1033번에 기억이 A, B가 0보다 아니다. 보기가 뭐라 돼 있니? 3번은 보기가 1033번에 디귿으로 돼 있니? 1033번에 보기가 이게 문제 우리 넣었더라고 내 거는. 아 바뀌었구나. 너네는 새로 바뀐 걸로 나왔구나. 패스. 그럼 왜 무리 없고. 1058번 보자 그러면 58번. 자, 3,t와 t,7 사이의 거리가 4 이하가 되도록 하는 정수 t의 개수. 58번 맞지? 질문. 1058번 아니라 1085번. 1085번이야? 이것도 1089번이고. 아니 그건 제가. 아 누가 하는 거 이거? 1085번. 1059번은 질문 맞니? 오케이. 59번 보자. 자, 오른쪽 그림 같이 0,10에서 출발해서 매초 3 속력, 그 다음에 B는 원점 출발해서 매초 4의 속력으로 각각 움직인다. 그러니까 A는 위에서 내려오고 B는 원점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시각에 따른 거리를 보자. 점 A가 0,10 출발해서 움직인다. 점 B는 원점 출발해서 움직인다. 아래로 내려오고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그럼 좌표 평면상에 뭘? t초 후 가정해보자. t초 후의 위치 또는 좌표를 봅시다. t초 후면 A가 움직인 거리 0,10으로부터 움직인 거리 t초 후면 매초 3으로 움직이니까 t초 후면 3t만큼 움직이겠지. 0,10으로부터 위에서 내려와서 움직인 거리가 3t다. 움직인 거리가 3t면 t초 후의 위치는 0,10-3t가 좌표로 볼 수 있겠죠. 그렇지? 마찬가지로 B도 마찬가지다. B는 매초 4씩 움직이니까 t초 후의 점의 움직인 거리는 4t가 돼야 되고 거리만큼 곧 x좌표 4t,0이 점 B의 좌표겠지. 여기 거리입니다. 이거 거리가 아니고 이게 각각 t초 후의 점 A와 B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A, B 사이 거리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그때 t초 후에 A, B 사이 거리를 t에 대한 식으로 구하면 10-3t 전체의 제곱 더하기 4t의 제곱이 되겠지. 결국 루트 값이긴 한데 루트 내부 값이 뭐가 되니? t에 대한 2차식이 됩니다. 16t제곱 9t제곱 25t제곱 빼기 60t 더하기 100이 되겠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은 언제 최소값을 가지느냐? 언제 최소값을 가지느냐? 당연히 꼭지점일 때. 그렇지? 2차식으로 보면 2차 함수의 꼭지점일 때. 또 t값은 마이너스 2a분의 b 2분의 25분의 60일 때 5분의 6일 때가 보다시피
최소값을 가지겠죠. 오케이. 그거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t가 5분의 6일 때 구해보면 t가 5분의 6이면 25는 날라가고 36 빼기 60 곱하기 5분의 6이면 6 곱하기 12 더하기 100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나면 얼마야? 이게 마이너스 72니까 마이너스 36 루트 64가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최소값은 t값이 5분의 6일 때 최소값은 8이다. 1085번 봅시다. 자, 1085번. 정삼각형 변 위에 BC 위의 점 P에 대해서 AP제곱 BP제곱의 값이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P는 BC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냐. 정삼각형이 있다. 그때 BC 위의 점 임의의 점 특정한 점 P에 대해서 길이 AP제곱과 BP제곱의 합 AP제곱과 BP제곱 요거 두 개 이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게 하는 점 P의 위치를 특정하시오 라는 말이죠. 뭐 여러 가지로 풀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은 여러 가지로 풀 수 있는데 뭐 정과 좌표 단원이니까 좌표 잡아서 풀어보자. 오케이, 좌표 잡아서 풀어볼게.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정삼각형 모양을 좌표 평면 위에 좌표를 잡기 쉬운 형태로 잡아보자. 어떻게 잡을 거냐면 BC를 좌표를 그나마 세우기 쉬운 BC를 X축 위에 잡고 당연히 뭐 정삼각형의 꼭지점 A가 Y축 위에 되도록 잡아보자. 이렇게 뭐 정삼각형을 좌표 평면에 옮겨보자. 그 다음에 좌표는 임의로 잡아도 돼. 정삼각형의 변의 길이는 뭐 일단 모르니까 뭐 뭐랄까 P 위치는 나중에 따지고 뭐 점 B를 마이너스 1,0에 잡으면 점 C는 1,0으로 잡자. 그러면 점 A의 좌표는 뭐가 돼야 될까? 0, 얼마가 돼야 될까요? A, B, C가 정삼각형이다. 그때 정삼각형의 밑변을 X축 위에 마이너스 1,0과 1,0으로 잡으면 점 A의 좌표는 뭐가 되느냐? 0, 얼마가 되니? 0, 얼마가 돼야 돼요? Y좌표? 응? 얘들아? 참깨라? 얘들아? 0, 얼마가 돼야 돼? 이게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이면 몇 도냐? 60도야. 60도야. 그러면 이거는 밑변 길이가 1짜리지. 높이 얼마가 돼야 돼? 루트 3이 돼야지. 그렇죠? 그래서 0, 루트 3이 뭐 Y좌표일 것이다. 자, 그러면 점 P를 임의로 잡자. 점 P는 그러면 BC 위의 점이 돼야 됩니다. 점 P 자체를 임의로 또 X, 0이라 잡자. 점 P를 X, 0이라 잡으면 여기서 말한 대로 BP제곱 더하기 AP제곱은 식으로 우리가 이제 세울 수 있지.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은 자, AP제곱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X제곱의 3 BP제곱은 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X 플러스 1 이해됩니까? 오케이. X 플러스 1의 제곱이지. X 플러스 1의 제곱. 자, 그래서 변수 X, 좌표 X에 대해서 식이 또 뭐가 되냐? 2차 식이다. 2X제곱 2X 플러스 4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이건 언제 최소값을 가지니?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최소값을 가지죠. 2차 함수로 보면 이 2차 식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최소값을 가진다. 그럼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좌표는 x가 실제로 점 p가 마이너스 2분의 1, 0일 때 최소값을 가지면 그때 bp와 pc는 몇 대 몇으로? 점 p는 bc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냐? p가 마이너스 2분의 1, 0이면 bp의 길이는 2분의 1이고 cp의 길이는 2분의 3이므로 내분비로 따지면 1대 3이 돼야 되지. 여기 있어요. 오케이. bp 대 cp의 길이의 비는 1대 3이므로 내분비가 1대 3이야. 오케이. 1098번 넘어가서 1098번 보자. 설명하래, 증명하래. 해보자. 자, x12, y12, y2, x2. 자, 세자표가 이건 증명 문제다. x1, y1점, x2, y2점. 점 C, x3, y3 점까지 있을 때 A, B, C에 대해서 PA, PB, PC 각각의 제곱의 값이 최소가 되는 점 P의 위치는 A, B, C의 무게중심. 자, 그러면 점 P를 뭐라고 놓았을 때 x, y라고 놓자. 그렇죠? 미지수. 점 P의 좌표는 x, y라고 둘 때 길이 구해보자. A, P 제곱, B, P 제곱, C, P 제곱. 각각 점과 점사의 거리의 제곱으로 가면 x-x1 제곱, y-y1 제곱. 이어서 더할게. x-x2, y-y2 뭐지? 그다음에 x-x3, y-y3의 제곱까지 될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 얘를 뭐 x식은 x식대로, y식은 y식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 x식 3개, x에 대한 완전제곱식 요거 3개, 그리고 y식, y에 대한 완전제곱식 3개, 요거 3개를 따로따로 정리를 해봅시다. 뭐가 되는지. 자, x에 대한 완전제곱식 3개를 만약에 우리가 합친다면 크게 3x제곱 마이너스 각각 x의 개수들은 2배에 x1, 2, 3가 붙겠죠. x. 이랬더니 x는 x에 대한 식은 x에 대한 식끼리 정리. 곧 x1제곱, 2제곱, x3제곱이 될 거예요. 이게 x에 대한 식입니다. y에 대한 식도 형태는 거의 똑같죠. 어차피 y-y1, 2, 3의 제곱을 합친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3y제곱 마이너스 2 y1, 2, 3의 y값 더하기 거기에 각각 y1, 2, 3의 제곱의 합 y1제곱, y2제곱, y3제곱의 합으로 생기겠죠. 그럼 각각 이 녀석은 변수 x에 대한 2차식, 변수 y에 대한 2차식이에요. 그럼 각각이 최소가 될 때는 언제냐? 2차 함수의 각각 최소. 역시나 꼭지점입니다. 그치? 그러면 x에 대한 이 녀석이 최소를 가질 때, x에 대한 이 식이 최소를 가질 때는 x는 3분의 x1, 2, 3일 때 최소값을 가지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다. y에 대한 이 2차식이 최소를 가질 때는 y는 3분의 y1, 2, 3일 때도 역시나 y에 대한 식이 최소값을 가지는 지점이지. 뭐냐 이게? 무게중심이죠. 그렇지? 그래서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위치는 xy 좌표가 각각 무게중심이 맞다고. 뭐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수하로 가보자. 수하. (12-16) 봅시다.
자, 8개의 출입문이 있다. A, B 두 출입구는 입장만 가능하다고 했을 때 출입문으로 들어와서 다른 출입문으로 나가는 방법은 몇 가지냐? A, B는 입장만 가능하다고? 보자. 원하는 출입문은 A에서 들어와서 나머지 입출 B로 나와서 나머지. 그러면 A로 들어와서 나가는 문은 6개지. 6가지. 합치면 12가지인데? 겠죠? A, B 두 출입구는 입장만 된대. 그래서 방법은 들어와서 나가는 방법은 잠깐만. 아니구나. 쏘리. 나 그냥 문제를 잘못 이해. 다른 출입구로 A 또는 B가 아닌 거로 들어와서 나가는 방법. 이것도 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그러면 얘는 A, B가 아닌 그 문이 2개가 있으니까 얘는 6가지. 6 곱하기 5가 되겠지. 그러면 12에 30까지 해서 42가지가 되겠죠. 이게 맞겠다. A 또는 B를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 또는 A, B가 아닌 문으로 들어오는 방법. 크게 보면 두 종류겠죠. 이렇게 됩니다. 어려울 건 없고 19번 볼게. X에서 Y로의 함수 중 F1, 2, 3의 곱이 0이 되는 함수의 개수. 정의역 X, 공역 Y가 있다. 정의역 X는 1, 2, 3. 공역은 0, 1, 2, 3, 4까지 있습니다. 근데 F1, 2, 3의 곱이 0일 때 곱이 자 얘는 뭐로 봐야 되느냐? F1, 2, 3의 곱이 0인 거는 실제 우리가 의미를 따져보면 이 녀석은 F1이 0, F2가 0, F3이 0 각각은 또는이냐 아니면 AND냐 뭐하냐 AND냐. 그러니까 이게 만족하려면 F1도 0이고 F2도 0이고 F3도 0인 걸 말하는 거냐? 아니죠. 그렇지? 전부 또는입니다. 또는 곧 F1, F2, F3 함수값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0이 되면 된다고. 적어도 하나가 0이 되면 됩니다. 셋 중에 F1, 2, 3 함수값 3개 중에서 적어도 하나만 0이 되면 돼.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해석해보면 fx의 함수값 F1, 2, 3 중에서 함수값이 적어도 하나는 0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적어도 문제 적어도 뭐뭐인 경우의 수는 뭘 생각하자? 이 사건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얘가 아닌 거 전체 함수의 경우의 수에서 F1, 2, 3의 곱이 0이 되지 않는 걸 생각해서 걔를 빼자고. 적어도 문제는 자 그러면 일단 뭘 생각해야 되냐? 적어도 문제를 6번으로 풀려면 첫 번째 전체 함수의 가지수 x 1, 2, 3에서 1, 2, 3에서 y 0, 1, 2, 3, 4로 갈 수 있는 일단 위에 조건 생각하지 않고 전체 함수의 개수 전체 함수의 가지수는 총 몇 가지일까? 그냥 함수만 따지시오. 1, 2, 3에서 0, 1, 2, 3, 4로 갈 수 있는 전체 함수의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 F1, F2, F3 함수값을 정한다면 F1이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니? 5가지. 그렇죠? F2가 될 수 있는 건 몇 가지냐? 5가지입니다. 그냥 함수만 따지면
x 값에 대해서 y 값이 같아도 상관없지. 그치? 뭐 1대1 대응이나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냥 전체 함수만 따지면 5가지. 얘도 5가지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일단 전체 함수, 전체 함수의 가지수는 125가지야. 그 중에서 뭐 하자? F1, 2, 3이 적어도 하나가 0이 안 되는 경우. 두 번째는 F1, 2, 3의 곱이 0이 되지 않는 경우를 구해서 빼버리자. F1, 2, 3의 곱이 0이 안 된단 말은 X, 실제 1, 2, 3이 함수값을 가지는데 함수값을 0을 가질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이더니 0 제외하고 가져야 돼. 0이 안 된다면 공력이, 그러니까 뭐 치역이 될 수 있는 공력이 1, 2, 3, 4만 떼야 되지. 얘는 몇 가지일까? 이렇게 대응될 수 있는 함수값 F1, 2, 3은 몇 가지겠습니까? 4의 세제곱이겠죠. 오케이. F1, F2, F3 값을 정한다 치면 곱사건으로 4가지, 4가지, 4가지 4의 세제곱까지 64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구한 함수 가지수 전체 총 125가지에서 64를 뺍시다. 됐어요? 그래서 그 경우의 수 뒤에도 뭐 계속 나오겠지만 경우의 수에서 적어도 뭐뭐인 경우, 적어도 뭐뭐인 경우, 적어도 문제는 그게 아닌 나머지 6건을 찾아서 여집합을 구해서 빼버리자. 얘를 여사건이라고 부르는데 6건을 빼버립시다. 항상. 자, 20번 더 볼게. 20번. 자, 20번.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6개의 빈칸이 있다. A, B, C, D를 하나씩 입력하려고 할 때 같은 문자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A, B, C, D, E가 있다. 여기서 같은 문자는 A 2개지. 중요한 건. 그렇죠? 나머지는 다 다른 문제니까 요 A 2개, 이 2개가 뭐 서로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요구하는 거는 그렇죠. 나머지 뭐 B, C, D에는 전혀 관계없고 A 2개가 이웃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 정하자. 아직 우리는 순열을 제대로 배우진 않았으니까 팩토리얼 못 쓰고 배열할게 그냥. 오케이? 원래는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데서 순열로 그냥 바로 풀 수 있는데 안 배웠다고 보면 자, A 2개가 서로 이웃하지 않게 배치를 해버릴 거예요. 배치. 자, 그럼 A 2개가 이웃하지 않는 배치 6칸이 있다. A를 먼저 배치합시다. A 배치. A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 이 자리에, 이 6칸 자리에 A 2개가 서로 이웃하지 않게 배치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지를 보자. 자, 그러면 얘도 6C에서 빼버리면 끝인데. 자, 해볼게. 아직 조합도 못 쓰니까. 이건 뭐 안 되면 뭐가 돼야 돼? 배열하게 다 해야 돼. 자, 형태를 봅시다. A. 만약에 왼쪽 끝에 A가 있을 때 이웃하지 않는 배치는 2가지겠죠. A. 자, 그 다음에 A가 가운데 들어갔을 때, 윗줄에 A가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때 A가 이웃하지 않는 배치는 나머지 AA 자리겠죠. 배치로 보면 색깔을 달리하지. 뭐 A가 여기 최초 있을 때 나머지 자리. 마지막 무엇도
얘도 마찬가지겠죠. 위아래에 3칸씩이 있는 녀석에서 A가 여기 있을 때 이웃하지 않는 배치는 잠깐만 이웃하지 않으면 되지. 근데 여기서 이웃은 변이겠지. 여기 빠질 테니구나. 변이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얘도 마찬가지겠죠. A, A, A 각각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아마도 변을 이웃하는 겁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나머지는 전혀 관계 없는데, 나머지는 관계 없다. 그런데 AA가 이웃하는 경우 중복이 생기지. 하자. 중복이 생긴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먼저 배치하고 나머중에 배치하는 거에 선우를 따진다면 중복이 생깁니다. AA 배치, AA 배치. 예를 들어서 이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조합을 못 쓰니까 되게 답답하네. 자, 보자. 조합을 C를 써야 되는데 그냥 다 할게.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C를 못 쓰니까 다 할 거야. 그냥 A 그 다음에 A 아예 그냥 다 해버리자. 귀찮지만 A 일단 뭐 크게 3개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 얘랑 다른 배치를 찾아야 됩니다. 다른 배치 A가 이웃하지 않게 배치되는 또 다른 배치. 그러면 왼쪽에 A가 있을 때 그때 나머지 형태는 AA 왼쪽에 A가 있을 때 AA 그 다음에 A가 있을 때 자 여기에 A 들어가는 거 좌우에 A가 들어가는 건 여기 이미 있죠.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이겠지. 됐니? 오케이. A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A가 들어갔을 때 AA랑 그 다음에 넘어가서 대각선 좌우 형태로 A 됐니? 가운데 그리고 가운데 들어갔을 때 중복이 최대한 생기지 않게 배치를 해야 됩니다. 가운데 A가 들어갔을 때 좌우로 AA 가운데 A가 들어갔을 때 좌우로 AA 됩니까? 그 다음에 위아래에서 지금 좌우 끝까지 해서 AA 위아래에서 AA 요거는 빠졌구나 지금. 그러면 이제 아랫줄로 가보자. 나머지 위에서 대열된 모양이 아닌 아랫줄에서 A가 들어갔을 때 아랫줄의 좌에 왼쪽에 A가 들어가면 AA 없구나. 있구나. 그 다음에 AA 끝 있죠. 그 다음에 A 양쪽 좌우 이건 없네. 이 배치 없습니다 지금. 됐니? 얘는 위에서 어디에도 없죠. 그 다음에 아랫줄 가운데 A가 들어왔을 때 뭐야? AA 있고 AA 있으니까 얘는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끝 A가 들어갔을 때 오른쪽 끝 A가 들어간 형태에서 AA 있고 AA 있고 오른쪽 끝 이미 있죠. 다 했습니다. 이해되니? 조합까지 완전히 다 배우면 이게 쉬운데 아니니까 A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 배치를 다 구하자. 배치를 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겠지. 이해되니? 한번 해볼까? 6시에 이웃하는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 15 맞네. 8개 맞다. 됐어요. 검토해보면 8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게 C를 썼는데 그거 쓰면 되게 쉬운데 그거 오늘 그 뒤에 할 거야. 자, 그래서 외워보면 아직 안 배웠다고 치면 8개입니다. 이 8가지 각각마다 나머지 이제 B, C, D만 배열하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남은 4칸에 B, C, D를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 4칸에
B, C, D 서로 다른 문자 4개를 배열하자. 몇 가지일까? 두 번째로는 B, C, D, E 남은 4개의 문자를 배열하자. 몇 가지일까요? 그렇지. 4, 3, 2, 1 4, 3, 2, 1 이해됩니까? 각각의 칸에 들어가는 각각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칸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자는 차례대로 배열한다면 어떤 형태든 간에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로 개수가 줄어들겠지. 그래서 남은 서로 다른 4자리에 서로 다른 4개의 문자를 배열하는 방법이 4, 3, 2, 1 24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A를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방법이 8가지. 그 후에 문자 4개를 배열하는 방법이 24가지. 그게는 곱사건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잠깐 쉬었다가 순열을 할게요.